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공데이터 기획팀장 신신혜입니다. 2021년 공공데이터 제공년 실태평가 및 품질관리 수준평가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오늘 이렇게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정보 및 공공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명회는 9시 반부터 시작을 해서 11시 40분까지 약 2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일정으로는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정책과장님 인사 말씀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21년 제공운영 실태평가 지표 설명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21년 품질관리 수준평가 지표 설명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서관 품질팀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설명 중에 지표 설명 중에 궁금하신 사항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각 발표 후에 모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 자료와 질의는 모두 정리해서 Q&A로 정리해서 다음 주 중에 평가 시스템에 공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정책과 남호성 과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방금 소개받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정책과장 남호성입니다. 먼저 직접 좀 대면으로 뵙고 저희 거 설명도 좀 드리고 또 현장에서 많이 하시면서 의견도 좀 듣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돼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원래 이제 바뀐 제도들 오늘 좀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온라인을 통해서지만 좀 궁금하신 부분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요. 좀 잘 들어주시고 저희가 또 최선을 다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들 업무 시간에 바쁘실 텐데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는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2018년도에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8년, 19년, 20년 이제 3년째를 했고 원래 4년째고요. 또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제 중앙행정기관 이렇게 시작을 했고 점점 넓혀와서 작년에 이제 전체적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까지 그다음에 평가 영역도 개방, 품질, 활용까지 전체 평가를 처음 한번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번째가 되었고 그간에 이게 평가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저희의 원래 취지는 이런 거를 통해서 기관들이 한번 스스로의 역량을 진단해보고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었거든요. 실제로 3년 정도 해가지고 저희가 보니까 기관들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노력들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기관들하고 같이 해나갔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 같은 데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올해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에 조금 큰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개방 2.0 정책이라고 해서 그간에 해오던 거에서 좀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좋은 데이터를 좀 많이 개방하자라는 정책 전환을 좀 가져왔고 이런 부분들이 올해 평가에도 좀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설명을 좀 들으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좀 확인도 하시고 좀 대비도 해주시면은 좋겠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평가 결과에 따라서 포상도 좀 드리고 또 이제 언론 공개도 좀 하면서 좀 독려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다른 뜻은 아니고 모두 다 잘해보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 좀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거나 하면은 저희 부를 포함해서 저희 진흥원 쪽에 언제든지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공운영 실태 평가 그다음에 품질 평가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요. 좀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1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지표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하나는 평가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2020년 평가 대비 21년 변경 사항에 대해서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1년 평가 지표에 대해서 하나씩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향후 추진 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한테 좀 그 문의들이 들어온 그 많은 질의들에 대해서 FAQ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가 개요입니다. 앞서서 그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저희 평가는 공공데이터 법에 따라서 각 기관들의 제공 운영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정책 개선에 활용해서 공공데이터 정책의 성과를 높이고 대국민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2013년도 공공데이터법이 제정된 후에 현재까지 5만 5천여 개의 공공데이터가 개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OECD 평가에서도 3회 연속 1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용자들은 공공데이터, 필요한 데이터들이 좀 부족하다, 활용이 쉽지 않다 이런 의견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그동안에 많은 노력들을 하셨는데 여기에 이어서 이제 수요자 중심의 활용성 높은 개방을 하는 질적 평가를 좀 강화하고 기관들의 실질적인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수준 향상을 위한 평가에도 내실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올해 그 평가 대상 기관입니다. 공공데이터법에 따라서 저희 평가 대상은 전 공공기관으로 이제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그리고 중앙선관위를 제외한 공공기관이 기본적으로 평가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평가 대상 기관은 총 548개 기관입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하고 질병관리청이 추가돼서 전체 45개 기관이고 지방자치단체는 243개 기관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260개 기관으로 지난해보다 11개 기관이 늘어났습니다. 세부적으로 공공기관을 보면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기관 132개, 지방공기업의 행안부 경영평가 대상기관 중 광역에 해당하는 56개, 21년 공공데이터 개방 계획이 있는 총 72개 기관이 대상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평가 시기 및 절차입니다. 평가 시기는 지난해 평가 실적 제출 시점 이후인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가 올해의 실적 평가 대상 기간입니다. 평가 절차 및 주요 일정입니다. 우선 지난 4월에 기본적인 평가 매뉴얼을 저희가 각 기관에 공문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평가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를 하고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최종 평가 매뉴얼과 그리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활용 등록 절차 안내를 8월까지 안내를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 한 달 동안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각 기관의 평가 증빙 자료를 제출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부터 한 달 정도 저희가 그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단 위원님들과 함께 평가를 실시하고요. 11월 초 정도까지 평가를 한 후에 11월 중순 정량 지표에 대해서는 각 기관들한테 그 평가 결과를 공지를 하고 이의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11월 중순까지 평가 대상 기관의 이의 신청을 받은 후에 11월 말까지 최종 평가단과 2차 평가를 마무리하고 12월에 평가 결과를 확정할 일정으로 있습니다. 요 세부적인 그 평가 시기와 일정은 저희가 평가 시스템 안내를 하면서 다시 한번 최종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평가가 작년과 어떤 부분이 좀 달라졌는지 20년 대비 주요 변경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리 체계 중에 교육 훈련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20년에는 저희가 이제 기관 자체 공공데이터 교육에 공공 빅데이터 교육을 포함을 했는데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법이 이제 올해부터 시행이 되면서 빅데이터 교육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법에서 별도로 확인을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공공 데이터와 관련된 교육으로 저희가 21년도는 평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안부 제공 공공 데이터 교육 참여와 관련된 지표가 작년엔 있었는데 올해는 행안부 제공 교육뿐만 아니라 국가 공무원 인재개발원 그리고 지방 공무원 인재개발원 등 우리 공무원과 관련된 교육하는 외부 교육기관을 다 포함을 해서 인정을 하도록 지표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교육기관의 참여 인정 요건을 구체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와 관련된 배점은 기본적으로 2점이나 기초 지자체의 경우는 배점을 상향 조정해서 4점으로 배점 조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는 공공 데이터와 관련된 이해나 역량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많은 정책적 의견으로 인해서 이제 기초지자체는 교육훈련 실적의 배점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개방지표 2-1의 메타데이터 등록 관리 부분입니다. 20년도에는 메타데이터 등록을 그 정보 시스템 수를 기준으로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비율을 산정을 했습니다. 올해는 이 지표를 좀 더 그 실질적이고 좀 효과성 있는 지표로 개선을 해서 기존 정보 시스템 수 대비가 아니라 DB 수 기준으로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것도 뒤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방지표 2-2 개방계획 수립 및 이행률 관련해서 20년도는 개방계획 수립의 적극성 그리고 이행률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 중장기 개방계획의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개방계획 수립의 적극성이 이제는 평가하는 지표로서의 효과성보다는 그동안 또는 올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 적극성에 대한 기준은 다시 한번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개방계획 이행률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가 중장기 개방계획의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누적 이행률 목표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뒤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개방지표 2-3 신규 데이터 개방 및 발굴 노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신규 데이터는 원천 데이터 개방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좀 차관 사항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계성 데이터나 집계성 데이터보다는 가능하면 활용할 수 있게 원천 데이터로 개방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신규 데이터 개방 노력에는 원천 데이터 개방과 함께 그다음에 수요자 의견을 반영해서 그 신규 데이터들을 식별하고 개방한 실적을 평가 차관 사항에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 활용지표 3-1 활용도 재고 실적 및 노력과 관련된 지표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평가 차관 사항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기개방된 통계성 데이터를 원천 데이터로 변경하고 정비하는 노력과 실적도 저희가 평가 시 반영을 하는 것으로 차관 사항에 추가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평가에서는 가능하면 원천 데이터로 개방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수요자 의견을 좀 반영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개방해 주십시오. 이게 전반적인 저희 평가의 요청 사항이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활용지표 3-2 창업지원 실적 및 노력과 관련돼서는 첫 번째 지표명에서 창업지원이라는 부분에 창업에 좀 포커싱이 되어 있던 것들을 활용지원 노력으로 바꿨고요. 창업뿐만 아니라 사회현안 해결이나 아니면 비즈니스 창출 이런 노력들도 실적으로 저희가 평가에 반영을 했습니다. 즉 창업에만 좀 한정되지 않고 좀 넓게 평가를 하겠다라는 의지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는 배점을 5점에서 3점으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다른 기관들은 모두 5점 동일하고요. 기초지자체는
아까 교육 역량을 2점 배점을 올리고 활용 지원 노력을 2점 배점을 좀 낮췄습니다. 이유는 기초 지자체 같은 경우는 각 시군구 그 지역적 여건상 활용 기업이나 이런 창업과 관련된 것을 하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정은 했지만 이런 활용 지원 노력은 계속적으로 좀 해주시면 아마 다른 기초 지자체하고 좀 변별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품질 평가 관련된 지표입니다. 품질은 품질 관리 정책 강화 및 데이터 활용 중심의 지표 개선으로 지표 수는 줄였습니다. 그리고 증빙 자료도 간소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준 평가 대상 DB를 개방 DB에서 전체 DB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품질 관리 수준 평가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경 사항으로서 기타 영역인 가점에 대해서 기존에는 공공 데이터 활용 행정 서비스 우수 사례라고 저희가 가점 지표가 있었는데 데이터 기반 행정과 관련돼서는 별도로 이제 실태를 파악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디지털 뉴딜 정책 이행으로 그 지표가 바뀌었고요. 단일화됐고 배점도 2점에서 3점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 그리고 디지털 뉴딜의 공공 데이터의 기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기대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가점이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전년 대비 이제 변화된 사항이고요. 그러면 이제 최종 이런 변화된 사항을 반영한 올해 평가 지표입니다. 관리 체계 영역이고요. 첫 번째 관리 체계는 6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지자체는 교육 훈련 점수가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8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 데이터 추진 기반 조성 노력, 이 부분은 정성 지표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 훈련 시행 참여 실적이 들어가고 기초 기관 자체 공공 데이터 교육의 시행, 그 다음에 공공 데이터 관련 외부 교육 참여가 각각 1점입니다. 그래서 기초는 근데 다만 2점으로 상향이 됐다라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2-1의 보유관리 데이터의 메타데이터 등록 및 관리와 관련돼서도 그 2-1을 메타데이터 등록 및 관리가 8점이고요. 그다음에 공공데이터 개방의 적극성 및 중장기 개방 계획의 이행률은 10점입니다. 이 중에 공공데이터 개방의 적극성은 정성 지표입니다. 2-3 신규 데이터 개방 및 발굴 노력은 10점이고요. 이것도 정성 지표입니다. 그리고 대국민 소통 및 데이터 수요자 의견 수렴과 관련돼서는 배점 3점이고요. 공공 데이터 제공 신청 등록률 및 적기 처리율은 배점 3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제가 요거 쭉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지표별로는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방 데이터 오픈 포맷 비중은 배점 5점이고요. 개방 데이터 제공 주기 준수율은 5점입니다. 그 다음에 2-1 개방 데이터 활용도 제공 노력 및 실적, 요거는 정성평가의 배점 7점이고요. 3-2 공공 데이터 활용 지원 노력 및 실적, 정성평가의 5점입니다. 다만 기초 지자체는 3점입니다. 3-3 오류 신고 적기 처리율은 정량 지표의 배점 3점입니다. 품질 관리 지표는 저희가 실태 평가에 35점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드릴 품질 관리 수준 평가 100점을 35점으로 환산을 해서 이 점수가 저희 품질 점수로 들어옵니다. 상세한 사항은 두 번째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가감점 디지털 뉴딜 정책 이행이 복합 지표입니다. 이거는 정성과 정량이 같이 들어가고요. 이거는 3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5-2 민간 중복 유사 서비스 대상 기관 정비 미수행, 이 경우는 저희가 민간 중복 유사 서비스로서 각 기관의 정비를 요청한 기관들에 한해서 정비 수행 여부를 갖고
가감점이 이제 반영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불이행 이것도 감점 마이너스 1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쟁조정 사건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불이행한 기관에 한해서 감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0년 평가 대비 21년 평가 변경 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기관은 21년은 총 548개 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지표가 기관 맞춤형 지표라고 해서 전년도에는 모든 기관이 동일한 배점으로 평가를 하였으나 21년도에는 기초지자체의 업무 여건을 고려해서 교육 관련 지표는 강화하고 기초지자체가 지역적 여건상 달성하기 어려운 활용지원 노력의 지표는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정책을 반영해서 디지털 뉴딜 정책의 이행 가점 지표를 청년 인턴 채용 실적으로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청년 인턴 채용 규모와 그 다음에 이 청년 인턴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청년 인턴들의 성과도 높이고 기관의 성과도 높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비중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평가 지표는 5개 영역 16개 지표는 동일하고요. 기본적인 배점은 동일한데 아까 계속 말씀드린 기초지자체에 관해서는 관리체계가 8점으로 올라갔고 활용 쪽이 13점으로 좀 하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도 정보 시스템에서 DB 중심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 다음 개방계획 이행률 지표도 이제는 중장기 개방계획의 이제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누적 이행률로 목표를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업 지원에 국한한 창업 지원 노력을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노력으로 확대해서 사회현안 해결이나 아니면 기존의 기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또 만들어내는 노력도 저희가 확대해서 이제 평가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기타 올해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우수 사례는 사례집으로 작성이 돼서 제공이 되고 다음 평가에서 좀 미흡한 기관들이 희망을 하시는 기관은 저희가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 업무 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정부 혁신 평가와 지자체의 혁신 평가에 공공데이터 평가가 배점이 상향이 됐습니다. 다른 점수들은 이제 조정이 되고 이제 빠진 지표들도 있는데 공공데이터는 상향이 됐다는 걸 좀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공기관 경영평가 혁신성장 가점에도 명확하게 실태평가 점수의 반영이 이제 기재가 돼서 각 기관에 배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평가도 좀 잘 받으셔서 기관 평가에 또 도움이 되시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가 지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리체계 1번 공공데이터 추진 기반 노력 지표입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감 및 실무 담당자가 기관의 공공데이터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정성 지표이고 4점입니다. 해당 지표는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감과 실무 담당자의 역할과 중요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공데이터법 제12조에 따라서 각 기관은 공공데이터 업무를 총괄하는 제공 책임관과 제공 실무 담당자를 임명해서 기관 홈페이지에 공표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담당자가 바뀌어도 바뀐 담당자로 현행화를 해서 공표를 해야 합니다. 또한 제공 책임관은 기관의 핵심 가치 및 사회 현안에 대응하는 양질의 데이터 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파악하고 매년 생성되는 데이터를 관리해야 됩니다. 또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수립을 하고 예산 확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전반적인 노력에 대해서 정성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해당 장표는 공공데이터 법에 있는 관련 근거 조항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 체계와 관련돼서는 총 5등급으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정성 평가로 1에서 5등급까지 점수가 됩니다. 추진 기반 조성과 관련된 기관의 전반적인 노력을 평가하여 진행할 계획이고요. 불인정 사례로는 예를 들면 실적 기준일이 아닌 실적을 제출하는 경우는 불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해서 예를 들면 회의를 했다, 전문가 회의를 했다, 뭐 컨설팅을 받았다 이러는 등등 결과 보고서에는 날짜가 명시되어 있어야 이게 저희 평가 기간 내에 진행된 것인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21년도 예산 확보 내역도 21년도에 대한 확정 자료가 아닌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불인정이 될 수가 있으니 참고하셔서 이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추진 기반 조성 노력과 관련된 평가 차관 사항입니다. 공공데이터 전담자 임명 여부, 그 다음에 포털의 등록 여부,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현행하에서 현재의 담당자가 등록되도록 하는 여부, 그리고 21년 그리고 22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신 노력 자료들, 그리고 기관 내에 공공데이터 전문 인력, 조직, 그리고 해당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인력이 전담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사항들을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공공데이터 계획과 관련돼서는 조직의 핵심 가치, 사회현안 대응 등 양질의 전략을 수립했는지 여부를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리와 관련돼서는 기관 보유 데이터 현황 및 매년 생성되는 신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의 노력을 평가에 반영을 하고요. 제공 책임관 주제의 회의 개최, 컨설팅 수행을 통한 데이터 추진 실적, 성과 점검 노력 등을 이제 평가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평가 이런 차관 사항뿐만 아니라 추진 기반을 위해서 노력하신 사항들을 모두 기재해 주시면 더욱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두 번째 지표 교육훈련 시행 참여 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기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가, 정성 지표의 1점입니다. 기초지자체는 2점입니다. 그래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그 다음에 품질 관리를 포함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는 지표입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책임자뿐만 아니라 현업의 데이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필요한 교육이나 정기적인 소통 협의체 등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것을 위한 교육훈련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하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평가 기준은 기초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기관과 기초지자체 약간 다르게 점수 배점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평가 기준은 첫 번째 연간 2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소속기관도 교육을 하고 있는가, 소속기관의 교육을 반영을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의사결정자의 교육 참여 최소 1회 이상의 교육 참여를 요청을 드립니다. 의사결정자의 기준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는 과장급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급 과장님급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일반적으로 팀장 또는 부장급 보직자 이상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사결정권자까지 교육을 좀 요청을 드리고요. 그래서 교육을 2회 실시하고 이 모든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 1등급에서부터 실시하지 않은 경우 5등급까지 이루어진다라는 점을 좀 평가 등급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교육 교재 같은 것들, 필요한 것들이 있으시면 저희 행정안전부와 저희 쪽에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또 필요한 것들도 좀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관 그 현업의 실무 담당자나 그 데이터 담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부의 관계자들한테 그 우리 제공 담당자가 전파 교육을 한 실적도 인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을 모두 인정할 계획이고요. 참석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으니까 명확한 공식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데이터 교육은 공공데이터 정책, 법제도, 그 다음에 관리, 개방, 활용, 품질 등이 포함된 교육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보화 교육이나 뭐 그냥 일반적인 IT 교육, 뭐 빅데이터 교육 이런 것은 교육 실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교육 훈련과 관련된 거에서 또 자체 교육도 하지만 또 외부 교육 같은 것도 참여하고 있는가, 이것들이 정성지표 1점으로 반영이 됩니다. 기초자치단체에 한해서는 2점이 반영이 됩니다. 공공데이터 법에 따라서 이제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공데이터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교육 외에도 최근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등등에서 데이터 교육이 굉장히 많이 개설이 되고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부분 이제 온라인 교육이 많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런 교육도 참여하시는 실적을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하고 행정안전부에서 또 이제 이런 교육도 온라인으로 들으실 수 있도록 올해 좀 정리를 해서 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내 드리면 그런 교육들도 좀 참여를 하시는 그런 실적 그런 것을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공공데이터법 관련 조항은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훈련과 관련돼서는 외부 교육의 참여 기준도 지방자치단체를 기초지자체 그리고 그 외 모든 기관 이렇게 좀 구분이 되고요. 배점이 다르기 때문에 등급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규정한 교육의 참여 여부, 소속기관의 담당자 참석 여부, 기관 실무 담당자 및 업무 담당자의 품질관리, 역량 강화 교육 참석 여부를 기준으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이제 기준이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 지표도 마찬가지로 소속기관을 중앙행정기관은 소속기관의 참여를 포함해서 평가를 합니다. 소속기관이 없는 경우는 세부 충족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품질관리 역량 강화 교육은 기관의 실무 담당자 및 평가 대상 DB의 업무 담당자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전체 과정을 이수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 행정안전부에서 자동 집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교육은 일반적인 뭐 정보화 교육, 뭐 4차 산업혁명 교육, 뭐 사업관리 교육, 빅데이터 교육, 뭐 설명회, 컨퍼런스 이런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에는 공공데이터 정책, 법제도, 그 다음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개방, 활용, 품질 이런 등이 포함되어서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체계 영역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2-1 보유관리 데이터의 메타데이터 등록 및 관리 관련 지표입니다.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언제든지 질문을 남겨주시고요. 질의사항은 저희가 모아서 답변을 제가 발표 후에 모아서 질의응답을 드리고 혹시 내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또 정리를 해서 Q&A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 보유관리 데이터의 메타데이터 등록 관리입니다. 일단 개방 영역은 총 7개 지표고요. 이 메타데이터 관련된 지표는 8점입니다. 정량 지표이고요.
공공기관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의거하여 기관이 보유한 공공 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 등록, 관리 및 현행화 활동을 충실히 이행하고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메타 정보의 체계적 관리는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가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측정 선식은 등록 대상 DB가 기관 메타 관리 시스템에 모두 등록되었는지, 그리고 등록 현행화 대상 DB 테이블이 모두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등록 현행화되었는지 비율을 측정합니다. 산식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등록 대상 DB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등록 대상 DB가 기관 메타에 누락 없이 등록돼서 중앙 메타로 전송이 되었는지를 보고요. 현행화 관련된 부분은 등록 현행화 대상 테이블 중 중앙 메타데이터에 등록 현행화된 테이블 수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관 메타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DB 수는 중앙 메타 관리 시스템으로 동기화돼서 중앙에서 자동 파악 가능하고, 중앙 메타 관리 시스템에 등록 현행화된 테이블 수는 기관 메타에 수집한 테이블 중에 등록 및 현행하라 함은 변경 또는 삭제죠. 중앙 메타 시스템에 전송된 테이블 수를 의미합니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의 관련 조항입니다. 앞서 제시한 산정식에서 도출한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비율에 따라서 등급은 1에서 5등급까지 부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를 관리하지 않고 있으면 5등급, 그 다음에 1에서 4등급은 이러한 비율로 이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메타데이터 등록 및 자동 집계는 21년 10월 29일 18시 기준으로 자동 측정이 됩니다. 개별 메타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메타 시스템에 그 중앙 메타 시스템에 연계된 경우에 한해서만 현행화 비율이 인정이 되고요. 등록 테이블 수의 경우는 개별 메타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은 평가 지원 시스템에 별도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메타데이터를 엑셀이나 파일로 관리하고 있는 기관은 이 자료도 별도로 제출을 해 주셔야 되고요. 미제출 시는 5등급이 부여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개별 메타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은 중앙 메타에 연계가 되는 경우에만 현행화 비율이 인정이 되고, 등록 테이블 수의 경우도 개별 메타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평가 지원 시스템에 별도로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참고로 등록 대상 DB 중에 혹시 제외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경우는 행정안전부와 별도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기관 메타 시스템 메인 화면에서 메타데이터 현행화 비율은 확인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2 개방의 적극성 및 개방계획 이행률과 관련된 지표입니다. 첫 번째, 개방 적극성은 정성지표의 2점입니다. 이 지표는 중장기 개방 계획에 따라서 21년에 개방한 데이터의 규모와 활용성을 고려해서 적극적인 개방에 참여를 하셨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별로 그 개방 계획에 따라 실제 개방한 데이터 건수, 그리고 기관이 제출한 대표적인 개방 데이터의 활용성을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기준은 1에서 3등급으로 이제 부여가 되고요. 적극성이 매우 우수, 그리고 보통 미흡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난 4월에 배포해드린 매뉴얼 22에서 23쪽에는 이게 5등급으로 좀 잘못 표시가 되어 있는데 3등급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또 매뉴얼은 최종 정리해서 배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상대평가이고요. 1등급은 상위 30%, 2등급은 31%에서 90%, 3등급은 하위 1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기관별로 2021년 9월 30일까지 개방 완료한 대표적인 데이터가 없거나 그 다음에 대표적인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3등급으로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평가 차관 사항입니다. 평가 차관 사항은 먼저 21년도에 중장기 개방 계획에 따라 포털에 개방한 데이터의 건수하고 혹시 건수가 적어도 우리가 개방한 대표적인 활용성이 높은 데이터 최대 10건을 제출해 주시면 데이터가 진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맞다. 그리고 데이터가 충실하게 개방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다운로드 및 오픈 API 신청 건수도 높구나. 이런 등등을 활용해서 정성적으로 함께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 양식은 실적 증빙을 위한 양식 등은 그 최종적으로 저희가 공지를 드릴 예정이니까 최대한 많이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개방 계획의 이행률입니다. 이행률은 말씀드렸듯이 올해가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에 19년에서 21년까지 그 누적 이행률을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평가합니다. 정량 지표의 8점입니다. 중장기 개방 계획에 따라 수립한 개방 예정 목표치를 기준으로 개방 계획을 충실히 이행했는지를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관의 변화된 여건, 신규 DB, 신규 데이터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개방 테이블 목록의 현행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그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인 저희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이행지원팀 1800-2907로 연락해서 협의 후 양식 제출하고 현행화가 필요합니다. 지난 19년도에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중장기 개방 계획의 수치들입니다. 이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 개방 계획의 이행률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모두 완료하면 1등급, 70% 미만이면은 5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방 계획의 세부 내용들, 예를 들면 A라는 데이터를 개방하기로 했는데 B로 개방한다. 이런 세부 내용은 변경이 가능하나 수치 100개를 개방하기로 했는데 90개를 개방한다. 이런 수치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방 데이터 관련된 수치들은 이미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를 통해서 심의 의결이 됐고 전 국민들도 기대하고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수치 자체는 변경이 불가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19년부터 21년까지 개방 목록이 0개인 경우는 NA 처리가 됩니다. 아마 이런 기관은 거의 없으실 걸로 알고 있고요. 개방 이행 실적은 원칙적으로 10월 29일 금요일까지 개방 완료한 공공데이터로서 포털에 등록된 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10월 29일 금요일까지 완료를 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요. 실제 개방 완료한 건수하고 증빙자료 같은 것들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기관에서 12월 말까지 개방 데이터 관련된 품질 개선 사업을 한다. 또는 개방을 위한 변환 사업을 한다. 이 사업이 12월 말까지 끝난다라고 어떤 데이터 개방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12월 말까지 개방 예정 데이터도 인정을 할 예정인데 이럴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증빙할 수 있는 공식적인 사업 문서 같은 것들을 사업계획 문서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런 개방 예정인 데이터는 최종 평가 완료 전에 또 별도로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개방 세 번째 지표인 신규 데이터 개방 및 발굴 노력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수요자 중심의 활용도 높은 신규 데이터 개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나를 평가하는 지표로 정성 지표의 10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공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개방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는 등 신규 개방 데이터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되고요. 수요자 그룹 같은 걸 우정해서 개방을 좀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들 이런 등등을 평가하고 추가적으로 기존에 이미 개방이 되어 일단은 원천 데이터 개방도를 원칙으로 합니다. 신규 데이터는 원천 데이터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요. 이 신규 데이터라 함은 중장기 개방 계획에서 개방하기로 한 데이터 그리고 개방 건수를 충족하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또는 추가로 개방한 노력들을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데이터법 기본 원칙에 따라서 공공데이터는 편리하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하고요. 이용 수요, 이용 현황, 애로사항들을 반영해서 개방을 하시는 게 법으로도 기본 원칙에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규 데이터 개방 및 발굴 노력은 등급은 5등급입니다. 5등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성지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관이 별도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평가 기간은 동일하게 20년 10월 1일부터 평가 기간인 올해 9월 30일까지를 평가 기간으로 삼는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평가단에서 평가를 해서 상대평가로 이 등급에 따라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 신규 데이터 개방 및 발굴 노력의 그 개방 실적에 대한 평가 차관사항, 추진 노력에 대한 평가 차관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신규 개방 데이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 개방 계획에 따른 데이터와 실적을 이외에 추가적으로 신규 개방한 데이터 건수. 두 번째는 이렇게 개방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원천 데이터인지 아니면 또 그냥 통계성 데이터나 아주 요약한 간단한 데이터인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원천 데이터 이 중에서도 좀 활용도 높은 원천 데이터인지 그리고 산업적 활용 가치가 높은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개방 실적도 저희가 중요하게 인정을 하고요. 특히 신규 데이터 개방을 위해서 수요자 의견을 수렴해서 수요자 의견을 반영해서 신규 개방했는지 그리고 신규 개방한 데이터는 고수요 고가치 데이터인지 그리고 또 비공개로 저희가 전면 조사를 공공 데이터 전수 조사를 했을 때 비공개라고 빼놨던 데이터인데 보니까 이게 비공개성 데이터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비공개로 분류한 데이터 중에 개인정보가 아니거나 영업상 비밀이 아니거나 또는 익명화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개방한 실적들 그리고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융합해서 개방한 실적들 이런 등등의 좀 뚜렷한 성과, 양적, 질적 성과가 있는 데이터들을 개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한 추진 노력으로는 기관이 현재 갖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거나 보유 데이터를 업데이트한다거나 왜냐하면 이제 기관마다 새로운 시스템도 개발하고 데이터도 바뀌기 때문에 이런 걸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다거나 그다음에 신규 데이터 발굴을 위해서 국민 기업들의 의견을 듣나거나 아니면 유관기관하고 상호 협력을 한다거나 이런 등등의 다양한 노력들을 다 이제 인정을 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최대한 많은 실적들 노력들을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이제 네 번째 국민 소통 및 데이터 수요자 의견 수렴 관련된 지표입니다. 데이터 개방 촉진을 위해 사용자 대상으로 수요 조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저희 공공 데이터에 대한 이제 수요 기반의 데이터 기반과 함께 OECD 국제 평가에서도
이런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한 공공데이터 정책을 펴고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기업, 사회단체, 개발자, 전문가 등등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세부적으로는 3가지 정도를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온라인 수요조사, 대국민 수요조사 같은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기관의 데이터와 유관한 기업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한다거나 인터뷰를 한다거나 그리고 기관의 홈페이지나 SNS 등 홍보 채널을 통해서 상시 수요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2개 이상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는 1등급, 그 다음에 그 외에는 3등급에서 5등급까지 부여가 되고요. 불인정 사례는 공식적인 이런 채널이 운영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증빙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실적일 기준 이외의 경우는 불인정이 되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전문가 회의나 이런 인터뷰를 했다거나 할 때에는 명확한 결과 보고의 날짜 같은 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개방 5번째 지표는 제공 신청 등록률 지표입니다. 정량 지표의 1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민에게 제공 신청 받은 데이터 중에 기관에서 직접 제공한 경우는 공공데이터 포털로 등록하는 것으로 등록하는 지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표는 저희가 감사원에서도 요청을 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직접 제공한 것들이 다 데이터 포털에 있어서 국민들은 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사용자가 데이터 제공 신청을 하면 기관은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제공한 경우는 포털에 등록을 해야 되고요. 산정 방식은 2010년 1월부터 21년 9월 30일까지 직접 제공한 데이터 중에 이 데이터를 포털에 등록한 건수로 계산을 합니다. 데이터 목록과 관련된 사항들은 공공데이터법 참고 조항을 참고하시고요. 90% 이상인 경우 1등급, 60% 미만인 경우 5등급으로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직접 제공을 했는데 예를 들면 책자 형태, PDF 이런 것은 모수에서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신청인에게 직접 제공한 데이터가 없는 경우는 NA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신청 등록률은 자동으로 집계된다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제공 신청 적기 처리입니다. 국민들이 저희 포털을 통해서 공공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좀 제공해 주세요라고 제공 요청을 하면 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각 기관은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평가하는 지표고요. 정량 지표의 2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동으로 생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표는 그 평가 기간 내에 신청 접수 건수 중에 처리한 건수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잠시만요. 제공 신청과 관련된 조항은 참고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공 신청 적기 처리율은 5등급으로 부여가 되고요. 90% 이상인 경우는 1등급, 그리고 60% 미만인 경우는 5등급이 되겠습니다. 제공 신청이 없었다 하는 경우는 NA가 처리가 됩니다. 다음은 개방 데이터 오픈 포맷 비중입니다. 6번째 지표이고요. 이 부분은 정량 지표의 5점입니다. 공공데이터의 포털에 개방되는 데이터는 수정, 변환, 추출이 자유로운 오픈 포맷 형태로 제공을 해야 되고요. 그거는 예를 들면 CSV, XML, 오픈 API 이런 형태입니다. 오픈 포맷 비율은 특정 소프트웨어에 종속적이지 않은 그 포맷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방되어 있는 전체 데이터 수 중에 오픈 포맷 데이터 수를 비율로 산정을 합니다. 기계 판독과 관련된 오픈 데이터 비율과 관련된 그 법
법조항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픈 포맷 비율은 90% 이상인 경우는 1등급, 60% 미만인 경우는 5등급입니다. 그 평가 집계 시점은 동일하고요. 2021년 9월 30일에 등록 요청되었으나 반려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10월 6일까지 수정 후 등록 시 평가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링크 데이터는 평가에서 제외가 됨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방 데이터 7번째 제공 주기 준수율입니다. 포탈에 개방된 중에 파일 데이터에 대해서는 제공 주기, 갱신 주기가 정의되어 있고 이 주기를 지키고 있는지, 즉 제공 주기에 따라서 최신 데이터를 현행화해서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적정성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지표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공공데이터법 시행령 16조에도 데이터의 최신성, 그다음에 정확성과 관련된 요청이 있습니다. 제공주기 준수율을 측정하는 산식은 전체 주기성 파일 데이터 목록 중에 제공주기를 준수하는 목록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량 지표의 오점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저희가 산출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데이터와 관련돼서는 각 기관이 데이터 등록할 때 업데이트 주기와 차기 등록 예정일을 제출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제공주기 준수율도 5등급으로 평가가 되고 90% 이상인 경우 1등급, 그렇지 않은 경우 60% 이하는 5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파일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기성 데이터의 파일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주기가 없거나 링크 데이터, 오픈 API 이런 것은 평가 모수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방 데이터 활용도 재고 노력 및 실적입니다. 개방 데이터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평가하는 지표로 정성 지표의 배점 7점입니다. 주요 그 노력으로는 오픈 API의 데이터 오류를 개선했다거나 링크 데이터의 링크 오류를 개선했다거나 통계성 데이터인 경우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것들 등등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활용성 제고를 위한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노력을 평가합니다. 활용도와 관련된 것은 관련 법조항을 참조하시도록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활용도 제고 노력은 1에서 5등급으로 부여가 되고요. 실적이 매우 좋은 경우에 1등급, 그렇지 않고 미흡인 경우에는 5등급입니다. 평가 기간은 동일하게 20년 10월 1일부터 21년 9월 30일까지이고요. 그 다음에 실태평가단에서 평가한 후에 그다음에 기관 유형별로 일정 비율에 따라서 점수와 등급, 여기 상대평가 비율이 이제 적시가 되어 있죠. 그 비율에 따라서 상대평가를 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차관 사항입니다. 이 지표는 그 데이터 개방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요. 활용도가 낮은 우리 기관이 좀 개방한 데이터를 쫙 한번 보시고 그 중에 다운로드 수나 오픈 API 신청 건수가 낮은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원인을 좀 찾아보는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거고요. 특히 통계성 데이터인 경우는 원천 데이터로 개방을 하거나 아니면 통계를 좀 활용도가 높게 좀 세분화해서 개방을 하면 활용성이 훨씬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비 실적도 인정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냥 지역별 교통사고 건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한 장소, 시간대, 기간, 유형, 속성 등 좀 상세하게 좀 작성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지역별 교통의 안전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세부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거고요.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기관 간에 좀 데이터를 서로 협업을 한다거나 활용 지원을 위한 공유를 한다거나 또는 국민들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이것들의 활용도를 어떻게 제고했다거나
이런 전년 대비 좀 또 어떤 노력을 했다거나 이런 뚜렷한 성과를 좀 제시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또 홍보하고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한 실적 이런 등등 가능한 모든 것들을 좀 담아 주시면은 평가에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런 것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노력입니다. 정성 지표에 5점이고요. 기초지자체에 한해서는 3점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기관이 개방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했다거나 사회 현안을 해결했다거나 창업에 활용했다거나 이런 것을 지원한 노력을 평가하고요. 각종 아이디어 공모전, 경진대회, 이런 설명회, 컨설팅, 이런 등등 지원 실적들을 저희가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는 동일하게 5등급으로 하고요. 이 평가는 평가단에서 절대평가 점수를 한 후에 기관 유형별로 등급화해서 상대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등급의 비율은 저희가 작성을 했는데 이 비율은 저희가 평가단하고 최종 또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고요. 평가 차관사항은 활용을 높이고 신규 비즈니스 창출, 현안 해결, 창업 등을 위해 노력한 정도, 수요를 파악해서 실제 연결까지 이루어진 것, 경진대회, 설명대회, 컨설팅 이런 실적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실제 이루어진 성과 이런 노력들을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활용의 마지막 오류 신고 적기 처리율입니다. 저희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매일 오류 신고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오류 신고들이 해당 기관에 전달이 되고요. 이 전달된 오류 신고를 적기에 처리했는지를 저희가 평가하는 지표고 정량 지표의 3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동으로 산출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평가 대상은 이 위에도 평가 대상은 보시다시피 20년 9월 11일부터 올해 9월 17일까지입니다. 17일까지로 한 이유는 9월 30일까지가 평가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오류 처리를 했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서 17일까지로 저희 평가 기간이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평가 산식은 평가 기간 내 접수된 오류 신고 및 문의 건수 분의 실제 처리한 건수의 비율로 계산이 됩니다. 오류 신고와 관련돼서 또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류 신고 적기 처리율은 5등급으로 부여가 되고요. 데이터에 관한 문의도 오류 신고로 포함하여 평가를 합니다. 이 평가 등급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품질관리 수준평가 지표입니다. 이 평가 지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므로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품질 수준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이기 때문에 이 100점 만점의 점수를 저희 쪽이 35점으로 환산해서 반영을 합니다. 세부적인 평가 내용은 다음에 품질팀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지표인 가점 영역입니다. 한 개의 가점 지표와 두 개의 감점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점 지표는 작년과 달라진 것은 정책 효율성이나 투명성 이런 등등 데이터 기반 행정과 관련돼서 좀 일부 유사한 것들은 삭제가 됐고요. 대신에 공공데이터 뉴딜 정책의 이행과 관련된 기관의 참여를 좀 평가하는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 디지털 뉴딜을 통해서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데이터 저희 청년 인턴 일경험 수련생을 반영하는 지표이고요. 기관별로 청년 인턴 수요를 기준으로 정량 지표로 2점을 산출을 하고요. 우리가 만약에 기관에서 청년 인턴을 많이 수요를 제기를 했다 해서 점수를 잘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인턴들을 위해서 또 기관이 인턴들의 역량 제고나 인턴들이 인턴십을 하는 동안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지원한 노력, 정성평가 1점을 같이 복합적으로 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실태평가단이 평가를 해서 평가단이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원 노력 중에 예를 들면은 청년 인턴들에 대해서 잘한 직원들은 우리 기관에서 포상 같은 것도 하겠다. 이런 경우는 10월 말까지는 이런 포상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포상 계획 같은 것들을 결재권자가 승인한 공식 품위 문서 공문이 있는 경우에는 계획도 인정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최대한 많은 노력들을 해주셔서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점입니다. 민간 중복 유사 서비스 정비 대상. 기본적으로 정부는 민간이 해도 되는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수행하시면 안 됩니다. 정부는 데이터를 개방을 하고 민간이 활용하게 해야 되고요. 이렇게 저희가 행정안전부하고 저희가 정비 대상으로 요청한 기관이 실제 정비를 했는지를 보고 정비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감점이 이루어집니다. 건당 이제 감점 점수가 이루어지고요. 기관이 그리고 국민들이 공공데이터 제공 요청을 하거나 해서 분쟁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또 이 분쟁 조정을 갖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건당 비율로 해서 감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전반적인 지표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향후 일정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개최했고 이런 것 등등을 포함해서 최종 평가 매뉴얼하고 저희가 평가 시스템도 우리 기관분들이 사용하기 쉽게 계속 좀 또 더 낮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시스템 이용 안내 등등을 포함해서 8월까지는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각 기관에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각 기관은 9월 1일부터 평가 시스템에 등록을 하셔서 평가를 관련된 자료를 등록하시면 되고요. 이 전에도 계속 평가와 관련된 증빙 자료들을 준비하시면 9월 한 달 동안 평가에 대응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9월 30일까지 평가 결과를 제출을 완료를 하면 저희가 10월 한 달 그리고 11월까지 1차 평가, 이의 신청, 2차 평가 최종 확인을 마친 후 12월에 저희가 최종 확정하고 가능하면 1월에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FAQ입니다. 저희 쪽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본 거고요. 먼저 근거 자료는 어떻게 제출해야 되나요? 저희 공공데이터 포탈 관리자로 로그인하시고 게시판에서 제공운영 실태평가로 들어가셔서 평가 시스템 접속하셔서 실적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시스템 사용 방법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 시스템의 공지사항에 등록을 해서 추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적 등록 기간 9월 30일 이후에 근거 자료를 보완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근거 자료는 보완할 수가 없습니다. 실태평가단이 1차 평가한 이후에 기관 확인하고 이의 신청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정량평가에 한해서는 점수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평가 점수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중앙행정기관은 혁신평가 5점,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 혁신평가 4점으로 상향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경평 4점, 공기업은 2점, 준정부기관 1점에 중요하게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수는 저희 기재부 쪽에서 행안부에 요청을 해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실태평가 점수로 기재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특히 20년도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자체는 특별 교부세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21년 하반기에 전년도 평가를 잘 받으신 지자체는 특별 교부세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NA 처리 항목의 산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NA는 해당 지표 제외한 모든 지표의 획득 점수의 비율로 환산, 가점 제외합니다. 예를 들면 제공 신청 내역 2점하고 직접 제공 신청 내역 1점 이게 없다. NA 등급을 획득하면 다음과 같이 총점 중에서 이 3점을 제외한 총점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획득 점수 비율을 제외하고 NA 점수를 제외하고 비율로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지표와 관련된 문의처입니다. 저희 평가가 관리에서부터 개방, 활용, 품질, 기타 가감점까지 전반적인 영역의 지표를 평가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괄은 공공데이터 정책과에서 진행을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저희 공공데이터 기획팀, 개방팀, 품질팀에서 중심으로 이 지표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고요. 가능하시면 이메일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즉시 또 그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채팅창을 통해서 제기된 질문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은 최종 정리해서 저희가 Q&A에 오늘 자료하고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실태평가 지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한 45분 정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간단히 그 10분 정도 주요 나온 질의응답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평가 시스템 접속은 어떻게 하나요? 예, 평가 시스템은 저희 그 목록 관리 시스템 저희 기관 담당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목록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컨텐츠 관리 카테고리에서 실태 평가를 클릭하고 접속하시면 됩니다. 접속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원 담당에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지금 쭉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Q&A로 정리해서 글로 다음 주에 다 같이 이 발표 자료랑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데이터 외부 교육 참여 인원은 몇 명까지 수료해야 하는 건가요? 가능하면 기관의 모든 데이터 실무 담당자, 우리 그 공공데이터 포털에 올린 각 기관의 데이터들의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하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품질관리 역량 강화 교육이 외부 교육 이외 안에 포함이 되나요? 품질관리 역량 강화 교육은 NI에서 개설해 주는지 실태평가에 안내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이외 교육에 모두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품질관리 수준 평가 담당자가 별도로 이수해야 되고 6월에 교육 일정 및 프로그램은 다시 한번 저희 행정안전부하고 저희 품질팀에서 공지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설명에 교육 실적 들어가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명의 컨퍼런스는 교육 실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수기관 컨설팅 요청해도 되나요? 일단은 미흡기관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만약에 저희가 컨설팅 규모와 방식 등 논의하면서 향후에 우수기관인데 더 잘하고 싶다 하는 기관이 있으면 향후 행정안전부하고 논의해서 컨설팅 여부는 별도 안내드리겠습니다. 실적 기준일이 20년 10월에서 21년 9월까지인데 개방 사업이 20년 5월에 시작해서 21년 상반기에 개방했으면 평가 실적에 포함될 수 있나요? 20년 5월에 개방 사업이 시작돼서 21년 상반기에 개방한 것은 올해 실적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개방 계획에 없던 데이터는 신규 데이터 개방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 다음 질문이시고요. 지자체 한정 배점은 해당 지자체의 지방 공기업도 같은 배점을 적용받나요? 지자체 한정 배점은 기초 지자체에만 해당되고요. 지방 공기업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요. 공공데이터 교육 장소 그리고 일정 등을 제공받을 수 있나요? 저희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와 관련돼서는 공공데이터 교육은 저희가 교육 컨텐츠를 제작 중입니다. 그래서 제작되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하고 지방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는 매년 그 교육 일정들을 아마 중앙행정기관하고 지자체에 공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들도 최대한 활용하시면 되고 행안부가 만드는 교육 컨텐츠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서 교육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겠습니다. 가점 관련해서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에 빅데이터 인턴 반영되나요? 빅데이터 인턴은 제외입니다. 저희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교육, 그다음에 인턴십 모두 공공데이터에 한정이 됩니다. 그다음 질문입니다. 평가 항목 중 비정형 데이터 추가 개방이 있는데 오픈 포맷 개방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를 공개하면 오픈 포맷이 개방률이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이거 그 데이터를 잘 아시는 담당자십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 것 같고요. 비정형 데이터는 을 개방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링크 형태로 개방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링크 데이터는 모수에서 제외되니까 오픈 포맷 집회에는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링크 데이터로 개방을 해주시고요. 비정형 데이터와 관련된 오픈 포맷이나 이런 기준은 향후에 저희 행정안전부하고 NIA가 좀 아마 비정형 데이터 개방과 관련된 기준은 별도로 또 마련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질의응답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1시간 정도 실태평가에 대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온 내용들, 지표들 이런 거 다시 정리해서 다음 주 중으로 저희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5분 정도 쉬었다가 잠깐 5분 정도 시원한 물 한 잔도 하시고 화장실도 다녀오시고요. 지금 시간이 46분이기 때문에 50분, 10시 50분에 10시 50분에 품질관리 수준평가 지표 설명을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0시 50분에 뵙겠습니다.